안녕하세요. 저는 지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알던 모든 것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북한에서의 유일한 삶을 뒤로하고 남한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자라는 건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믿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6살이 되었을 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기쁨조라고 불리는 곳에 선발되었죠. 좋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거기엔 기쁨은 없었고 오직 고통과 두려움뿐이었어요.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들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매일이 제 정신을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었어요. 밤의 별을 보면서 세상 어딘가에 저와 같은 하늘을 보며 저처럼 길을 잃고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죠. 도움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제 아버지, 김 선생님은 고위 관리였어요. 저는 항상 아버지가 그 체제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깨웠어요. 지우야, 아버지가 속삭였어요. 우리 떠나자. 지금. 그 후의 일은 모두 흐릿해요. 우리는 제 친구 서연이와 그녀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함께 탈출했죠. 여정은 무서웠어요. 모든 그림자가 우리를 잡으러 온 군인 같았고 모든 소리가 곧 울릴 경보음 같았어요. 온몸이 떨릴 정도로 무서워 본 적 있으세요? 국경을 넘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남한은 우리를 환영했지만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곳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불빛, 음식, 사람들 모든 게 낯설고 압도적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첫 밤을 기억해요. 도시가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어요. 차들이 넓고 깨끗한 거리를 빠르게 지나갔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웃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아니면 속임수 같았죠.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 연극을 하고 있는 거야. 서연이는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지우야, 이게 그냥 여기선 정상인 것 같아. 정상이라고요? 어떻게 이게 정상일 수 있죠? 고향에서는 나만이 가난하고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제가 보는 곳마다 부와 자유가 보였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우리가 왜 평생 속았던 걸까요? 처음 며칠이 가장 힘들었어요.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먹는 음식, 심지어 옷 입는 방식까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외계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다 박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우리가 남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기로 한 분이었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실까요? 무엇을 대가로 원하시는 걸까요? 지우야, 어느 날 그분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게 너에겐 새롭고 무서운 거 알아. 하지만 이제 넌 안전해.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오랜 불씨는 쉽게 떨쳐지지 않았어요.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제가 물었어요. 박 선생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당장 날 믿을 필요는 없어. 그냥 시간을 줘. 여기 사람들이 너를 돕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천천히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분 말씀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친절했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낯선 사람이 도와줬고 돈이 부족했을 때 가게 주인이 음식을 더 주셨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제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도착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편지를 받았어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지원단체에서 온 거였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자고 초대하는 내용이었죠. 편지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라고요? 그 생각만으로도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판단하면 어쩌죠?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쩌죠?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잊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고통을 다시 불러일으키면 어쩌죠? 서연이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물었어요. 서연이는 신중히 편지를 읽었어요. 아마도 이게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어. 그녀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야. 지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있어. 이게 치유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거, 특히 기쁨조에서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 생각해도 속이 메스꺼웠어요. 하지만 작은 부분에서는 서연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저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편지에 대해 생각하며 뒤척였죠. 모임에 가야 할까요? 제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아니면 과거를 잊고 새 삶에 집중해야 할까요? 새 집의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을 때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제가 모임에 가든 안 가든, 제 이야기를 나누든 안에 묻어두든 영원히 과거에서 도망칠 순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과 마주해야 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눌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숨겨두고 이 새로운 세상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하시겠어요? 새벽 첫 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치유와 성장, 그리고 진정한 자율의 의미를 발견하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 될 줄은요. 서울의 밝은 불빛은 여기 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 눈을 아프게 했어요. 나만의 모든 것이 북한에서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죠. 때로는 제가 다른 행성에 착륙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정착 지원센터에서 보낸 첫날이 기억나요. 그곳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고 항상 미소 지으며 도움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친절함이 저에겐 낯설게 느껴졌죠. 고향에서는 친절함에 대가가 따르곤 했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센터를 방문하셨어요. 그녀는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계셨죠. 저 같은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자원봉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지우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느껴진다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음식, 옷,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모든 게 너무나 낯설었죠. 박 선생님은 제 침묵에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저 저와 함께 앉아 계시면서 가끔 창밖의 것들을 가리키셨죠. 저기 보이는 건물 보이세요? 그녀가 물으셨어요. 거기서 컴퓨터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거리 아래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멋진 공원도 있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기회들에 대해 설레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겁이 났어요. 제가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기쁨조에서의 제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떡하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박 선생님이 부드럽게 제 팔을 만지셨어요. 지우 씨, 이 모든 게 새롭고 무서운 거 알아요. 하지만 여기선 안전해요.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수년간의 두려움과 불신은 쉽게 떨쳐낼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마침내 물었어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박 선생님의 미소가 더 넓어졌어요. 모든 사람은 행복해질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우 씨,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녀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남한에 온 이후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죠. 그 후 몇 주 동안 박 선생님은 자주 방문하셨어요. 서울의 복잡한 거리를 다니는 법을 알려주시고, 지하철 타는 법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죠. 천천히 주변 세계가 덜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쇼핑을 다녀오는 길에 박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지호 씨,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라고요?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더듬거렸어요. 사람들이 절 판단할 거예요. 제가 한 일을 알면 절 미워할 거예요. 박 선생님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어요. 지우 씨,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그것을 극복한 당신의 강인함이 당신을 정의하죠.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 그룹들이 있어요.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그녀는 다음 주에 있을 탈북자 지원 모임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을 초대했어요. 가고 싶다면요. 그녀가 편지를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완전히 당신의 선택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그냥 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 더 용감한 부분은 궁금했죠. 정말로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편지를 바라보았어요. 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생각은 무서웠어요. 하지만 작지만 아늑한 제 방을 둘러보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국경을 넘는 그 무서워하던 소녀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기회들과 함께 있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모임에 가봐야 할까요? 제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이 결정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일종의 자유였죠.
그날 밤 잠들 때 서울의 불빛이 제 창밖에서 반짝였어요. 더 이상 거칠고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별들처럼 보였죠.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저도 그 별들 사이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북한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온 편지가 주머니에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누군가가 저를 알아볼까요? 제 과거를 판단하면 어쩌죠? 지우야, 할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어 열었어요.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들어가자 수다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빈 의자로 걸어가는 동안 모든 눈이 저를 향하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환영합니다. 친절해 보이는 여성분이 저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기쁩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힘들게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제 이름은 지우입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기쁨조에 있었어요.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판단과 혐오감을 각오했어요. 하지만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해요. 지우 씨, 우리 모두 서로를 지지하기 위해 여기 있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주변 사람들의 눈에서 이해의 표정을 보았어요. 그리고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기쁨조에서 만난 옛 친구도 여기 있었어요. 그녀는 공감 가득한 눈으로 저에게 작은 손짓을 보냈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면서 저는 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용기를 얻었어요. 말을 할수록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해 주었어요. 저를 판단하지 않았죠. 남한에 온 이후 처음으로 어딘가에 소속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임 후 서연이와 저는 산책을 나갔어요. 내가 여기 있다니 믿을 수 없어. 저는 아직도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미소 지었어요. 너를 봤을 때 나도 똑같은 기분이었어. 여기 생활에는 어떻게 적응하고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어려움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녀의 친절한 얼굴을 보고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힘들어. 저는 인정했습니다. 가끔은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 마치 모든 사람들이 날 보는 것만으로 내 과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기분 정확히 알아. 하지만 점점 나아져. 지우야, 우리는 과거에 의해 정의되지 않아. 여기서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어. 그녀의 말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아마도 그녀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저도 여기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새로운 낙관주의는 곧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식료품점에서 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들은 북한 탈북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들의 말은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어. 한 여성이 말했어요. 특히 기쁨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누가 알겠어? 저는 마치 배를 맞은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눈물이 흐려진 시야로 가게를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박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제게 어머니 같은 분이 되어주셨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곁에 계셨죠. 오, 지우야. 그녀는 제가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자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을 들어서 정말 안타깝구나. 하지만 기억해. 그 사람들은 너를 모르잖아. 내 이야기를 모르는 거야. 하지만 그들 말이 맞다면요? 저는 흐느꼈어요. 제가 절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요? 내 말 잘 들어. 박 여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과거는 내 일부지만 그게 너를 정의하지는 않아. 지우야, 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넌 친절하고 강하고 용감해. 누구도 너를 그렇지 않다고 느끼게 하지 마. 그녀의 말씀은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흔들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저를 적으로 볼 텐데 어떻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서울의 번화가를 걷고 있었는데 그를 보았어요. 제가 기쁨조에 있을 때 알았던 북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마도 어떤 외교 임무로 이곳에 온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저는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잊으려 했던 그 어두운 곳으로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고 벤치로 안내하는 것을 느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박 여사님과 최근에 만난 친절한 청년인 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우 씨, 괜찮으세요? 준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사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괜찮아, 얘야. 넌 안전해. 여기는 서울이야.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천천히 저는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과 준을 바라보며 그들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들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제쳐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속삭였어요. 저는 제 과거의 누군가를 봤어요.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준이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무서웠겠어요. 하지만 지우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 앉아 있는 동안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우리 주변에서 계속 흘러갔고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네, 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를 여전히 괴롭히는 기억들도 있죠. 박 여사님, 준, 서연이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를 제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로 보는 사람들이요. 아마도 어쩌면 저는 여기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더 많은 도전과 의심의 순간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나요?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박 여사님과 준이 저를 지지해 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지지해요. 한강을 따라 걸으며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에 비친 주황빛 광채가 제 새로운 고향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 주었죠.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고 상황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여기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처 벤치에서 준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밥을 좀 가져왔어. 그가 작은 플라스틱 용기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작은 피크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앉아서 김밥을 먹으며 강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어요. 준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여기 앉아 오랜 친구처럼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 상담은 어땠어요? 준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힘들었어요. 다시 한번 기쁨조에서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알아요 뭐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견딜 수 있었어요. 준이 이해가 담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정말 진전이네요. 지우.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북한에서는 약점을 보이는 것이 위험했지만 여기서는 취약해지는 것, 자신의 속도로 치유되는 것이 괜찮다는 걸 배우고 있었죠. 김밥을 다 먹을 무렵 근처에서 웃으며 셀카를 찍는 10대들을 보았어요. 전에는 그들과 너무 다르다고 느꼈고 절대 어울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기 시작했죠. 준 씨, 갑자기 말했어요.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정말요? 그거 좋네요. 지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결심했어요? 저는 제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된 박 여사님을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셨고 종종 그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지 이야기하셨죠.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설명했어요. 아마도 제가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준의 미소는 지는 해만큼이나 밝았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지우 씨는 나눌 수 있는 힘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북한에서 기쁨조에 함께 있다가 한국으로 탈출한 친구 서연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일 커피 한잔 할래? 메시지에 적혀 있었어요. 큰 소식이 있어. 저는 빨리 답장을 보냈고 흥분이 밀려왔어요. 서연이와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그녀와의 우정은 제게 생명줄 같은 것이었고 제가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죠. 그날 밤 작지만 아늑한 제 아파트 침대에 누워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매일 밤 저를 깨웠던 악몽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저는 친구들을 사귀고 있었어요. 제 과거를 알고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진정한 친구들이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큰 장애물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였죠. 김 씨. 제 아버지는 북한에서 고위 관리였어요. 그는 제가 탈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었죠. 지금 그도 저처럼 한국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관계는 복잡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저를 너무나 아프게 했던 체제에서 그가 맡았던 역할 때문에 원망도 했죠. 우리는 정말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었어요.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아파트 근처의 귀여운 카페에서 서연이를 만났어요.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취직했어. 제가 앉자마자 그녀가 외쳤어요. 마케팅 회사의 신입 직원이지만
그래도 시작이야.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대단해, 서연아.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한국에 와서 우리 둘 다 금방 중독된 음료예요. 서연이가 제 계획에 대해 물었어요.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할 생각이야.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된 것 같아. 서연이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건 정말 용기 있는 일이야. 지우야,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기억해.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여기 있다는 걸. 그녀의 지지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만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물론이지, 지우야.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라도 할까? 저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채로 동의했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이것이 제 여정의 또 다른 단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북한에서는 아버지와 우리의 과거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여기 한국에서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두렵고 깨져있던 소녀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더 강해진 사람, 다시 희망을 품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보였죠. 저는 이 지점까지 오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을 생각했어요. 여사님, 준씨, 서연이, 제 상담 선생님, 그리고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낯선 분들까지요. 한국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곳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어요. 내일, 저는 아버지와 함께 제 과거와 마주할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집을 찾았어요. 잠이 들면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어요. 미래에 대한 설렘이요. 한국에서 저는 다시 꿈을 꾸어도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몇 달간의 어려움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쉽지 않았고 여전히 북한에서의 옛삶이 그리운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천천히 저는 제 새로운 고향의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뭔가 다른 느낌으로 일어났어요. 가슴 속에 무거움 대신 희망의 불꽃이 느껴졌죠. 제 아파트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길을 따라 걸으면서 나무들이 얼마나 푸른지, 놀고 있는 아이들의 소리가 얼마나 즐거운지 알아차렸습니다. 지우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처 벤치에서 박 여사님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계셨죠.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니? 그녀가 친절한 눈으로 제 얼굴을 살피며 물으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 저는 괜찮아요. 제 말에 저도 놀라면서 말했죠. 뭔가 하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박 여사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거 정말 좋구나, 지우야. 있잖아. 난 탈북자들을 위한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언젠가 나랑 같이 가보지 않을래?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다음 주, 저는 봉사센터에 있었어요. 처음엔 긴장됐지만 다른 탈북자들과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연결감을 느꼈어요. 그들은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죠. 한 어린 소녀가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의 저를 떠올리게 했어요. 12살 정도로 보였는데 무섭고 외로워 보였죠. 저는 그녀 옆에 앉아 물었어요. 이름이 뭐니? 수연이에요. 그녀가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속삭였어요. 난 지우야.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도 북한에서 왔어. 몇 년 전에. 처음엔 무섭지. 그렇지? 수연이가 마침내 저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아질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 제가 말했어요. 시간이 걸리고 항상 쉽지만은 않아. 하지만 지금의 나를 봐. 친구도 생기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고 지금 너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있잖아. 처음 왔을 때는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수연이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 경험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웠다 해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필요로 했던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쉽지만은 않았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죠. 하지만 더 자주 저는 전에 없던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어느 날 센터 원장님이 제 경험에 대해 작은 행사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그 생각에 겁이 났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기억났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행사 당일이 되었고 작은 군중 앞에 섰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관객석에서 박 여사님과 준이 격려의 미소를 보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지우입니다. 제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조금 더 크게 시작했어요. 저는 3년 전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제 여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에서 찾은 친절과 지지 덕분입니다. 말을 이어가면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박 여사님의 친절함, 사귄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기회들에 대해 말했죠.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행사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왔어요. 그날 밤 준이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오랜만에 가슴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지우야, 넌 정말 대단했어. 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난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없었다면요.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주변의 도시 불빛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가 외부인이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고 저는 이곳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준이를 향해 돌아섰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활짝 웃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 알아가는 게 기대돼. 우리 함께, 우리가 계속 걸으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제 과거는 항상 제 일부일 것이지만 그것이 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서 저는 제가 알지 못했던 힘을 찾았어요. 제 목소리를 찾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았어요. 저는 연단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라고 합니다. 5년 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어요. 제 여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청중들의 이해와 격려의 눈빛을 볼 수 있었어요. 제 멘토이신 박 선생님께서 앞줄에 앉아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이었고 그 옆에는 사랑스러운 미소로 저에게 힘을 주는 준이 있었습니다. 처음 남한에 왔을 때 저는 무섭고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것이 너무 달랐거든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천천히 박 선생님이나 제 친구, 서연이 같은 친절한 분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고향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그 초기의 날들을 회상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저를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악몽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날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그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청중 중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봤어요. 아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다른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저에게 목적의식을 주었죠. 제 경험이 아무리 고통스러웠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저 자신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귄 친구들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로를 지지하는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가족과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여기 남한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이분들이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제 눈이 준의 눈과 마주쳤고 가슴속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우리의 관계는 아름다운 놀라움이었어요. 처음 남한에 왔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겐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힘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강당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연단에서 내려오면서 피곤함과 흥분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준이 저를 맞이하며 안아주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녁, 준과 함께 한강을 따라 걸으면서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알아요. 제가 말했어요.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우 씨는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준 씨와 박 선생님,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나만의 가장 좋은 면을 보여주셨어요. 준이 미소 지었어요. 지우 씨도 우리에게 북한 이탈 주민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웠죠. 우리가 계속 걸으면서 저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준과 저는 언젠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은 아직도 조금 무섭긴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의 두려움이에요. 새로운 모험과 가능성을 동반하는 그런 두려움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이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미래요. 우리의 미래요. 그게 기대돼요. 알아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앞으로 올 일들이 정말 기대가 돼요. 준이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저도 그래요. 지우 씨, 저도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서서 강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저는 깊은 평화를 느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항상 직면해야 할 도전과 경험해야 할 성장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게 닥칠 어떤 일이라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다른 이탈 주민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랐어요. 치유가 가능하고 사랑과 우정을 찾을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만이 제게 되어준 것이니까요. 단순히 살 곳이 아니라 진정한 고향이 되어주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장소요. 지우의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힘들 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찾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싶어요.